여러분 믿기시나요? 냄새 하나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 중인 강성자 어르신은 별다른 질병도 없고 위생 상태도 나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환자들 사이에선 저 어르신은 냄새가 좀. 하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 어르신은 곧 혼자 밥을 드시기 시작했고 주변 환자들은 강 어르신을 피해 다니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성자 어르신은 저에게 찾아와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26년 동안 수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아닙니다. 냄새는 숙명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을 꼭 닫아둔 방 안은 금세 퀴퀴해지지만 창문을 열어 환기만 해줘도 공기는 다시 상쾌해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작은 관리,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다시 깨끗하고 상쾌한 인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노인 냄새는 몸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 단 5분 생활 습관 하나만 바꾸면 불쾌한 냄새 없이 더 깔끔하고 상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냄새가 나는 주요 부위, 그리고 실제로 효과 본 관리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성자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청결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깨끗한 옷차림, 정돈된 머리카락,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마친 뒤에도 다음 사람이 조금 떨어져 서 있는 걸 느낄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내 옆자리만 유독 끝까지 비어 있을 때, 손주를 안아 올리려는데 손주가 고개를 돌리며 몸을 살짝 비틀 때,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혹시 나 때문일까? 하지만 정작 스스로 내는 냄새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 냄새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냄새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변화는 피지 성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거의 없던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50대 중반부터 슬며시 피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노레날은 특히 겨드랑이, 목 뒤, 가슴 밑같이 살이 접히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에서 강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이유, 바로 이 노레날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침 분비량 감소입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뿐 아니라 입안 세균을 씻어내고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활동이 줄어들고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곧 구취, 즉 입냄새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땀 분비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땀을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땀샘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남아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 채취를 만들어냅니다. 피지 변화로 생긴 노레날, 침 감소로 인한 입냄새, 땀 감소로 인한 노폐물 축적,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히 퍼지는 묘한 냄새. 그것은 시간과 함께 조용히 쌓여온 작은 변화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숨은 원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숨은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피부 속 지방을 산패시키면서 특유의 쾌쾌하고 오래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이 서서히 녹슬어 가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두 번째 숨은 원인은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처럼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은 몸의 대사작용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약물들은 땀이나 피지의 성분을 바꿔 평소와는 다른 독특한 채취를 만들기도 합니다. 본인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은 미묘하게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숨은 원인은 식습관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고기,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이 체내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때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몸 안에서 부패하면서 암모니아 같은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육류를 자주 드시거나 채소 섭취가 적은 경우에는 더욱 쉽게 채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몸속 활성산소로 인한 산패 냄새, 약물 대사 변화로 인한 채취, 소화 불량으로 인한 내부 냄새, 이 세 가지 숨은 원인이 노인 냄새를 더욱 심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주범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상쾌한 향기를 다시 되찾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냄새는 생각보다 아주 정확한 장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아무리 매일 샤워를 해도 이 핵심 부위 세 곳을 놓치면 냄새는 금세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꼭 씻어야 할 세 가지 부위와 그 이유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목 뒤,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처럼 살과 살이 맞닿아 있는 곳은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습기가 쉽게 차기 때문에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구역입니다. 76세 최명자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셨지만 옷을 입고 활동할 때마다 은은하게 쾌쾌한 냄새가 올라온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배꼽 주변과 가슴 밑 살이 겹치는 부위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은 땀과 피지가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샤워할 때는 거품을 충분히 낸 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씻어주세요. 특히 살과 살이 닿는 부위는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어르신도 방법을 바꾼 후 몇 주 만에 냄새가 확연히 줄어든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두피, 가슴, 겨드랑이 부위가 해당됩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방심하기 쉬운 곳입니다. 79세 김태수 어르신은 늘 깔끔한 양복 차림이셨지만 지하철을 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반응을 느끼셨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까지 꼼꼼히 닦지 않고 표면만 헹구는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두피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피지샘이 활동합니다. 피지와 땀이 엉켜 오래 쌓이면 특유의 답답하고 불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샴푸할 때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귀 뒤, 목덜미 주변은 특히 놓치기 쉬운 구역입니다. 김어르신도 샴푸 방법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버스에서도 눈치 보지 않게 됐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땀이 고이는 부위입니다. 발가락 사이, 그리고 등처럼 땀이 고이기 쉬운 부위도 냄새가 심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80세 이정순 어르신은 여름철이면 발냄새 걱정에 괜히 외출이 꺼려지곤 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려고 양말을 신는데 벌써부터 땀이 차는 것 같아 기분이 꺼림칙했어요. 어르신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버스를 탈 때 발냄새가 혹시나 퍼질까 걱정되어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신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틈은 습기가 쉽게 차고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고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틈새까지 눌러 말려주세요. 이정순 어르신도 이 습관을 들인 뒤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외출이 즐거워졌다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살이 겹치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고이는 부위를 매일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해도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냄새를 줄이려면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부터 손봐야 한다는 거죠. 80세 이순자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몸의 향기를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차근차근 해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속옷, 수건, 침구를 햇볕에 바짝 말리기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매일 닿는 것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속옷, 양말, 수건, 침구를 매일 깨끗하게 갈고 햇볕에 바짝 말리면 세균과 냄새를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습니다. 햇살은 가장 좋은 살균제입니다. 햇볕에 잘 말린 이불을 덮고 잔 날 몸이 훨씬 가볍고 기분이 상쾌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순자 어르신이 손바닥을 탁 치며 물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부터 마셔보세요. 밤새 건조했던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 배출도 촉진됩니다. 특히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거나 입냄새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작지만 몸을 깨우는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햇빛 아래에서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밖에 나가기는 귀찮은데 꼭 해야 하나요? 김영호 어르신이 쑥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집 앞을 살짝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의 순환이 달라지고 노폐물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햇살 한 줌이 몸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혀 클리너 사용과 수분 섭취입니다. 양치질은 열심히 하는데 입냄새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한명숙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양치만으로는 혀 표면에 쌓인 세균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번 부드럽게 혀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틈틈이 물을 마시며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습관은 수건 하루 한 번 새로 쓰기입니다. 샤워하고 깨끗한 몸 닦았으면 수건은 며칠 써도 되지 않나요? 김태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건도 하루에 한 번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샤워하면서 떨어진 땀과 각질이 수건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습한 날씨에는 하룻밤만 지나도 수건에서 냄새가 배어 나올 수 있습니다. 햇볕에 바짝 말린 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몸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순자 어르신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는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천천히 생겨나는 산화물, 대사산물, 그리고 장내 부패물 때문입니다. 이건 겉만 씻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몸 안에서 나오는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몸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피부 속 지방과 결합하면 노네날이라는 냄새 물질이 생깁니다. 이 냄새는 비누로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의 산화 반응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자는 동안 간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대사를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특히 혈액순환을 도와 체내 산화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딸기, 케일, 당근, 오렌지 같은 항산화 식품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 안의 독소를 중화시켜 채취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남수연 어르신은 실제로 이 습관을 3주 동안 실천하신 후 요즘은 사람들 눈치를 안 보게 돼서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습관은 약물 복용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이 냄새를 만든다고요? 설마요. 김영자 어르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처럼 자주 드시는 약들은 간의 해독 작용을 방해하거나 몸속 수분을 많이 빼내면서 땀 성분을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나 물을 적게 마시면 체내의 냄새 유발 물질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약을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면 간 해독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어 채취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후에 물을 한두 컵 마시게 되면 약물 찌꺼기를 희석하고 땀과 소변을 통해 냄새 유발 물질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이나 땀 냄새가 진해졌다면 몸의 대사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복용 중인 약과 관련된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약 먹고 나면 입냄새도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조정하고 물도 의식적으로 챙기셨더니 요즘은 숨 쉴 때마다 마음이 편하다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먹는 걸로도 냄새가 달라질 수 있나요? 조성훈 어르신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노년기에는 이와 장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이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게 부패하게 되면 가스나 부산물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결국 피부나 숨결로 빠져나가 채취가 되는 겁니다. 청국장, 된장, 요거트 등 유산균 식품을 하루 한 번 드시면 장 속 유해균을 줄이고 냄새를 만드는 부패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는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시면 소화가 쉬워 가스 생성이 적고 장도 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7시 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남지 않아 부패 가능성이 줄어들고 밤사이 냄새 유발 요소가 피부로 배출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청국장은 냄새나서 싫었는데, 이젠 내 몸 냄새를 잡아준다니까 다르게 보이네요. 조성훈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일 유산균 식품을 챙겨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딸이 아빠 방냄새가 확 달라졌어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참 흐뭇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향기를 다시 피워냅니다. 선생님, 정말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순자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과 약간의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몸이 맑아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냄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이해하고 정확한 부위를 관리하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누구나 상쾌한 향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79세 김태수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깨끗이 씻어도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한 후 김 어르신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젠 버스 타는 것도, 모임에 나가는 것도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니까요. 어르신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고 햇빛을 쬐며 짧은 산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만의 따뜻한 향기를 다시 피워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가 지금 이 따뜻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건네주세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노인 냄새를 줄이는 생활 속 습관 체크리스트는 더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로 만들어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꼭 받아보시고 삶의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오래도 건강하기를.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